근보기와 함께하는 쉽고 빠른 보수총액 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근보기와 2023년 귀속 보수총액 신고 관련 주요 사항을 살펴보고 서면 신고 방법과 전자 신고 방법을 함께 알아볼게요. 여기서 잠깐!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란 뭘까요? 보험 가입자가 전년도에 납부한 월별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4년에 납부할 월별 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소속된 모든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2023년 연간 보수총액을 2024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볼까요? 23년도 중 퇴사하여 퇴직 정산된 상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보험료를 바로 정산했으니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2023년도에 상용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퇴직 정산되었고 일용, 그 밖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거나 2023년에 고용한 근로자가 없더라도 보수총액 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에 체크하여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임금 근로자 외 일반 예술인과 단기 예술인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업이 적용됨에 따라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2023년 귀속 보수총액 신고 대상입니다. 단, 합산 신청 예술인은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세 번째, 23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사업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당연 적용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체류 자격이 비전문 취업, 방문 취업인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23년 보수총액 신고 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신고해야 하고 실업급여 사업을 임의로 가입 신청한 경우엔 실업급여 사업의 보수는 가입 승인일 이후 지급한 보수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함께 보수총액 신고를 해볼까요? 먼저 서면 신고입니다. 동서식은 2023년도 보수총액 신고서로서 관리번호 등 사업장 정보와 신고 대상 근로자 성명, 취득일 등이 인쇄되어 발송됩니다. 착오 신고 여부 또는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작성자 및 연락처 정보를 기재해 주세요. 23년도 동일 법인 내 자진 신고 사업장과 부과고지 사업장에 각각 근무해 보수총액을 나누어 신고해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1-1번 건설, 벌목업 근무 이력자란에 체크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란을 비워주세요. 2번 근로자별 산재보험 연간 보수총액을 기재합니다. 3번 고용보험 연간 보수총액을 근로자별로 기재한 후 아래의 합계 금액을 기재합니다. 4번 23년도에 상용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퇴직 정산되었고 일용, 그 밖의 근로자 등을 고용한 사실이 없거나 2023년도에 고용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엔 보수총액 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에 괄호 안에 체크하고 신고서 하단에 사업주 날인만 체크해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고 마지막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보수총액 신고와 함께 반드시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해주세요. 5번과 6번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보수를 신고하는 항목으로 상용근로자처럼 근로자별 신고가 아닌 일용근로자 전체 합계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있거나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만 적용된 고용허가 외국인 일용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엔 6-1번이 있는 서식을 보내드리지만 해당되는 근로자가 있는데도 해당 서식을 받지 못한 사업장은 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재요청해 동서식으로 제출해주세요. 동사업장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6번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전체 보수총액에서 6-1번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및 고안직능만 적용된 고용허가 외국인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을 뺀 금액으로 정산됩니다. 7번과 8번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와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기재하는 항목으로 2번과 3번 상용근로자 보수, 5번과 6번 일용근로자 보수총액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9번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현재 2번, 3번 상용근로자를 제외하고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만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10번 산재보험 업종 변경 및 고용보험 직능요율이 변경된 사업장만 기간이 인쇄되어 발송되며 해당 사업장만 인쇄된 기간별 연간 보수총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령에 의거해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 보험료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2등분하여 4월과 5월 월별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고지되지만 정산보험료 일시납을 원하는 사업장은 11번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괄호 안에 체크해주세요. 12번 정산 결과 관합보험료가 발생해 향후 납부할 보험료의 충당을 원한다면 선납 충당에 체크하고 반환받고자 한다면 반환에 체크하여 반환계좌도 함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재, 고용보험료 중 일부 보험료 부과가 제외되는 자활 근로자 및 노조 전임자의 보수총액 신고로 해당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만 신고서 뒷장에 대상자가 인쇄되어 발송됩니다. 부과 구분 부호가 58번 자활근로 종사자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제외되니 산재보험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만 보수를 작성하고 54번 자활근로 종사자는 실업급여가 포함되므로 자활근로 종사자로서 받은 보수를 모두 기재합니다. 부호가 56번인 노동조합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 전임자는 실업급여만 해당되므로 실제 지급한 보수를 실업급여 사업에 기재하나 연도 중 일정 기간만 노조 전임자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업에는 비전임 기간의 보수를 합산하여 기재하고 산재보험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는 비전임 기간의 보수만을 기재합니다. 예술인 사업장 단기예술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한 노무 제공 내용 확인 신고 보수 합계와 동일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 외 음영 처리된 부분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3년도에 상용예술인이 모두 퇴사하여 퇴직 정산되었거나 단기 및 상용예술인을 고용한 사실이 없을 경우 4. 보수총액 신고 대상 없음에 괄호 안에 체크합니다. 예술인의 경우도 정산보험료 일시납을 원하는 사업장은 11번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괄호 안에 체크해주세요. 12번 정산 결과 관합보험료가 발생해 향후 납부할 보험료의 충당을 원한다면 선납 충당에 체크하고 반환받고자 한다면 반환에 체크하여 반환계좌도 함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항목의 기재를 완료하였다면 신고서 우측 상단 팩스번호로 전송하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공단 서식을 사용하면 QR코드가 삽입되어 빠른 접수와 처리가 가능합니다. 공단 홈페이지 전자팩스 수신 조회를 통해 접수 현황을 실시간 조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엔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해볼까요? 우선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화면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민원 접수 신고 버튼을 누르고 보수총액 신고 탭을 클릭하여 보수총액 신고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화면 입력 방식과 엑셀 파일 불러오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선 화면 입력 방식을 살펴볼까요? 사업장 관리번호의 돋보기를 클릭하여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신고하실 관리번호를 선택하면 사업장 정보가 조회되고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 자료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신고 대상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고와 동일하게 작성자명과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상용 근로자의 산재 고용보험 연간 보수총액을 입력하고 23년도에 동일 법인 내 자진 신고 사업장과 부가고지 사업장에 각각 근무하여 보수총액을 나누어 신고해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1-1번 건설 벌목업 근무 이력자란에 체크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란을 비워주세요. 상용 근로자의 보수총액 입력이 끝났다면 일용 근로자의 산재 고용보험 연간 보수총액 합계를 입력합니다. 만일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와 산재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란에 연간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매월 말일 현재 일용 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를 입력합니다. 매월 근로자 수가 같다면 우측에 위치한 복사 기능을 활용하세요. 자활 근로자와 노조 전임자의 연간 보수 총액을 입력하는 항목으로서 대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만 연간 보수 총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추가로 납부할 정산보험료가 정산을 실시한 달의 월별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만약 정산보험료를 일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납 신청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합보험료 관련 안내입니다. 정산보험료보다 월별 보험료의 납부액 합계가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관합보험료를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보험료의 충당을 원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선택하고 충당하지 않고 반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 비동의에 체크한 후 안내에 따라 반환 계좌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인 사업장 전자신고 안내입니다. 서면 신고와 마찬가지로 단기 예술인의 고용보험 연간 보수 총액과 전년도 노무 제공 내용 확인 신고상의 보수 합계가 불일치할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일용 근로자 고용정보 조회 화면에서 금액을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기 예술인 신고가 누락된 경우는 고용보험 단기 노무 제공 내용 확인 신고를, 보수 변경이 필요하면 고용보험 단기 노무 제공 내용 정정 및 취소 신고 메뉴를 이용하여 처리 후 보수 총액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월 말일 현재 단기 예술인 수를 입력합니다. 매월 말일 단기 예술인 수가 같다면 우측의 복사 기능을 활용하세요. 지금까지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임시 저장을 하면 입력된 사항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자료 검증을 통하여 입력 자료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색은 접수 가능한 오류이나 빨간색인 경우 접수 불가한 오류로서 반드시 수정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엑셀 파일 불러오기 방식은 공단에서 제공한 신고 대상 근로자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근로자별 연간 보수 총액을 입력 저장하고 작성 파일 불러오기를 통해 한 번에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절차는 화면 입력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이제 접수를 클릭하면 보수 총액 신고가 완료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하셨나요? 보수 총액 신고를 완료했다면 잊지 말고 쉽고 빠르고 간편한 이지퀵 전자신고 경품 행사에 응모하세요. 보수 총액 신고도 하고 경품도 당첨되고 일석이조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저 근보기와 함께 고용 산재보험 보수 총액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신고 방법 등은 사업장으로 발송된 안내 브로슈어 또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 등재된 브로슈어를 활용해주세요. 지금까지 근보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